문장은 그러한 설명은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설명은 뭡니까? 상식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되는 거죠. 상식을 기반으로 한 설명은 가치가 없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이라면 뭐다? 논리성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해서 반복하고 있는 반복. 즉,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주제를 다시 말한다. 주제, 제, 진술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우리가 빈칸의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뭘 통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2번부터 7번 문장까지를 읽고 나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었던 거죠. 1번 문장은 상관없고요. 2번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이 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나열식 설명 추론이라는 것도 이제 좀 근거가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나열식 설명 추론은 3, 4, 5, 6, 7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은 이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열쇠 지문을 지금까지 이걸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패턴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 결론 문장이 나와 있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글의 맨 마지막에 빈칸이 뚫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좀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주제문을 찾아서 이 주제를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이 빈칸에 대한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게 예전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기억으로 2017학년도 수능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원문이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패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게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잠깐만. 2017이 아니었네. 여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아씨, 아니 변형 문제만 있고 문제가 없어요. 있으면은 좀 제가 그 여러분한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그냥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원 시험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있네요. 요 지문이거든요. 여기 33번 지문. 이 지문이 그 2018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지연이 자냐? 2018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정답률이 24%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이거 해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패턴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 진짜. 자, 봐봐. 여기 있어요, 빈칸이. 빈칸 맨 마지막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패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나와 있는 heritage is conserved 어쩌고 해갖고 여기까지 한 문장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 문장. 중간에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이제 주제가 되고요. 이 뒷문장은 다 부연 설명이에요.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결론을 말하는 문장이거든요. 여기가 결론으로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패턴이 어떠냐면요. heritage is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죠. 그렇죠? 마지막 문장 볼래요? But heritage i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첫 문장이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요. 이 첫 문장에서 heritage is하고 뒤에 나왔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는 블라블라하다. 정의를 내린 거니까. 여기서도 따라서 유산이라는 건 블라블라하다.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대 수능 중에 거의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76%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이제 어려웠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제가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대부분 이런 것처럼 빈칸이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에는 아 뭔가 주제를 좀 다시 말하는 패턴이 많겠구나. 그러면 주제를 찾는 게 핵심이겠구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이 글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 주제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잘 하면은 당연히 빈칸에 대한 답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제 난이도가 어려웠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읽고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기만 읽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읽어야 돼. 근데 읽으면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글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가볍게 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이 14번이죠. 자, 봅시다. 자, 14번에서는 패턴이 좀 바뀝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현상과 문제를 제기하는 패턴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패턴 중 하나인데요. 통념하고 반박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 6번도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의 아류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도입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 나오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 나오고요. 그리고 주제를 재진술하는 결론 나오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 했잖아. 그렇지? 이거의 확장 버전이에요. 확장 버전. 자, 이 도입부에 뭘 쓰는 거냐? 통념을 쓰는 거예요. 통념. 그리고 주제부에는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반박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나 설명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이 통념 반박 패턴 같은 경우는요. 뭐가 통념인지 뭐가 통념을 말하는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얘는 좀 명확합니다. 다른 글에 비해서. 왜냐면 통념을 말하는 경우는요. 보통 통념이란 단어를 대놓고 쓸 수도 있고요. conventional wisdom 뭐 이런 통념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패턴들이 있죠. 이런 게 대부분 통념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하면은 뒤에는 뭐가 나올까? 아니야, 실제로 안 그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야,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박을 말하는 부분에는요, 보통은 however가 당연히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however나 but, yet, in fact,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Until recently, 최근까지 conventional wisdom, 대놓고 나왔네. 일반적 통념은요, 나왔네요. On the benefits, 어떤 benefit에 대한 이로움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요, 일반적 통념이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얘는 어떤 거에 대한 이로움이냐, a positive feedback on performance래요. 그러니까 경기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에요. 경기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의 이점이랍니다. 이 이점에 대한 통념이 has never been seriously challenged래요. 그러니까 결코 심각하게 챌린지된 적이 없었다. 이 챌린지라는 건 잘 알다시피 도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전한다는 거는요 좀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도전한다는 거는요 결국 정당성을 의심하다라고도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게 정당한 거냐 아니냐를 의심하다라는 의미로도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냥 도전하다를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도전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 생각이요. 어떤 생각? 경기력에 대한 피드백. 자,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너네가 학습을 뭔가를 했어. 뭔가 공부를 해. 그럼 이거를 칭찬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칭찬으로. 됐어? 근데 이게 어떻대요? 이롭대요. 근데 이렇다는 생각이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 왔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더 쉽게 말하면 경기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뒷내용에 뭐가 나올까? 실제로는 아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근데 바로 지금 반박이 나오진 않고요. 이런 설명이 이어집니다. Indeed, 사실은 when success is followed by feedback, 성공이 피드백에 뒤따른다면요. 어떤 형태로? 칭찬의 형태로요. 칭찬이란 말을 썼죠? 위에서 어떤 그 긍정성을 얘기했으니까 긍정적 피드백을 다시 말한 거죠. 칭찬이라는 형태의 이제 피드백이 이제 뒤따른다면요. 그러면은 그 경기를 수행하는 사람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향상을 경험할 수 있대요. 좋은 말 나왔죠? 그렇죠?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칭찬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칭찬의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향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ncreas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라고 나오는데 내재적 동기 그리고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좋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In turn 결국에는요 이것은 is apt result 뭐로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in increased effort 자 increased effort and persistence라고 나오네. 얘도 좋은 말이죠. 증가된 노력과 끈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자 어떤 거냐 that can lead to improved performance 기량으로 그러니까 기량의 향상이죠 여기서는요. 향상된 기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과 끈기의 어떤 뭐 향상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 글에서 말한 통념은요. 자 경기자에게 그러니까 선수에게 경기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짧게 썼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반전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반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but however 이 단계 나와야 된다고. however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그러나 there's no reason to believe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뭘 믿을 수 있느냐? The beneficial effects of praise 칭찬의 유익한 효과가요 제한될 수 있대요. 안 좋은 말 바로 나왔죠. 그렇죠? 야 칭찬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대. 뭐에? 경기력이요. 야 칭찬을 하면 경기력에 제한이 생긴대요.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반박은 뭡니까? 칭찬이 오히려 경기력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어떤 경기력이냐? Where the factors of effort and persistence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quality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건 어떤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질적인 측면의 주요 결정 요인이죠. 뭐가요?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가요. 그러니까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가 퀄리티의 주요 결정 요인인 경기력에다가 제한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경기라고 했으니까 스포츠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스포츠는요 종류가 다양한데요 노력과 끈기로서 해결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재능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양궁은 어떨까요? 양궁 뭐 물론 모든 스포츠는요 노력과 끈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요 노력과 끈기에 투자를 할수록 더 좋은 스포츠가 있고요 재능바를 더 많이 타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양궁이랑 마라톤 한번 비교해 볼래? 양궁은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재능발이 크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노력은 기본이겠지만 저는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어떨까요? 마라톤은 노력과 끈기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칭찬을 했을 때는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뭐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어떤 측면에서 노력, 끈기를 증진시켜준다고요. 노력과 끈기는 증진시켜준다고. 됐어? 그럼 여기에서 생략된 말은 뭐냐면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문에 아직 안 나왔지만 실력을 상승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노력과 끈기력은 올려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연우한테 야 너 공부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실제로는 잘 못하고 있지만 예시예요. 근데 또 너무 잘하고 있어. 야 지금처럼 해봐. 화이팅! 막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연우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더 인정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니까 노력과 끈기로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근데 과연 그 노력과 끈기로서 너가 카이스트생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내로? 사실 불가능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능의 영역에 가깝잖아요. 칭찬만으로는 실력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착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칭찬의 효과가 제한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디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이 요소가 어떤 결정적인 요소일 때라고 했어요. 이 요소들이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들이 주요 결정 요소인 그런 경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 그러면은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아까 말했던 마라톤 같은 거. 그러면은 마라톤 같은 그런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얘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피드백을 할 때요. 그렇죠? 너 지금 오늘 달리기 너무 잘했어. 저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양궁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지금 비록 오늘 세 발 쏴갖고 10점도 안 나왔지만 잘하고 있어.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야. 효과 없어요. 왜? 실적은 안 나거든요. 그 칭찬 듣는다고 해갖고. 이게 화를 아무리 많이 쏴본다고 해갖고 재능에 쏴본다고 해도 재능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만으로 안 된다. 실력을 상승시켜주는 건 아니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칭찬이라는 건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가 주된 경기에만 효과가 있다. 됐어? 이겁니다. 자, 그러면 where the quality of a performance 경기력의 질이 is largely determined by skill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기술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자,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킬이라는 거는 이 본문 버전으로 따지면 앞에서 나왔던 끈기와 노력이라는 단어랑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맞아? 노력과 끈기 있죠. 노력, 끈기. 이거에 상반되는 개념은 기술이에요. 기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재능, 이건 노력이니까. 됐어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런데 기술에 의해서 경기력의 우수성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의 스포츠라고 해보자. 예시로서 뭘 말했습니까? 100m 단거리 경주랑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 이런 거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칭찬을 제공하는 게 실제로 경기력을 harm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좋은 말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노력과 끈기를 요구하는 경기예요. 기술을 요구하는 경기야. 나눴을 때 이렇게. 그러면 칭찬의 효과가 좋은 거죠. 얘는 칭찬의 효과가 안 좋은 거라고요. 됐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해돼?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피드백을 할 때. 됐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ll the work on this question.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초기의 연구가 또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 사람과 동료들이 to favor self-attention explanation. 자기주의 설명을 선호하도록 설명을 했대요. 자, 넘어갈게요. 칭찬이라는 건 유발할 수 있대요. 개인으로 하여금 self-conscious 하도록요. 그러니까 self-conscious가 원래 수줍어하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식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줍어한다라는 게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되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정도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어요. 자, 칭찬이라는 건 개인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끔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다가 집중을 하게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칭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다음에도 나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남의 시선을 이제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즉 노력과 끈기라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들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해준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already automatic and coordinated features of skill performance라고 나왔네요. 숙련된 경기력에 이미 automatic하대요. 자동적이야. 약간 반사적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 그리고 coordinated features인데 원래 이 coordinate가 이제 여기서는요 좀 의미가 다르게 쓰였는데 별주 단어로 이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게 여러 근육계를 사용할 수 있는이라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coordinate가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뭔가 조정된 거고 합쳐진 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근육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의역이 됐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skilled performance가 중요한 거거든. 숙련된 경기력이거든. 근데 숙련된 경기력에 있어서 이미 반사적이고 잘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은요. 그로 인해 블라블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칭찬을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문장에서 집중을 하게 되고 뭐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자, 끈기와 노력을 요하는 것들을 볼게요. 달리기요, 그냥. 뭐 오래 달리기, 마라톤을 해. 칭찬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거는요. 오히려 온전히 뭔가에 하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 내가 엄청나게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막 오로지 뭐 어떤 각종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양궁이라든가 뭐 어떤 뭐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스포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다 집중을 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게 좋은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좋다라는 거는 여기에만 좋은 거예요. 여기에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왜 안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는데 공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팔을 한 이 정도로 들어야지 또는 이 정도로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거는 뭡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내가 그동안 훈련해온 게 그냥 저절로 몸에 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탁 하고 치는 거잖아. 그렇지? 기술적인 측면들은. 근데 여기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자세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안 나오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방금 전에 탁 쳤어. 내가 방금 전에 팔굽혀를 조금 더 내려서 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신경 쓰게 된다고. 그럼 오히려 본인의 평상시의 퍼포먼스가 더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은요. 인내력을 요하는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게 할 수 있는 칭찬의 효과가 좋은데 반면에 기술적인 측면을 요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적인 측면이 중요한 거죠. 순발력. 근데 그 순발력이라는 건 자신에게 이런 디테일한 걸 하나하나를 집중하는 순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인데요. 자, 빈칸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접근하면 사실 쉽습니다. 빈칸을 푼다고 하면요. 왜냐면은 아까 반박을 말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이라는 거는요. 여기에만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연적으로 나온 게 자, 기술에 의한 거죠. 기술에 의한 건 뭐다? 퍼포먼스를 harm한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대놓고 나왔잖아. 기술에 의한 거는 퍼포먼스를 harm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기술에 의한 퍼포먼스니까 당연히 harm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빈칸은 사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푼 걸 한번 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칭찬의 블라블라라고 나왔네요. 한정님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칭찬의 단점 1, 2번. 예진이는 혹시 뭐라고 썼어?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 한정이랑 똑같이 썼다고? 그냥 효과라고 두 마디만 하면 되지. 이렇게 길게 말해. 칭찬의 단점이라 1, 2번에서는 칭찬의 단점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단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장점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번에서는요 장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칭찬의 효과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4번 문장은 1, 2, 3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건 좀 쉽네요. 현수 뭐라고 썼어? 어? 대조? 대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조는 아니고요. 역접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역접 또는 반박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대조라는 거는요. 뭐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조라는 거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얘는 어떠하고 얘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교는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비교,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말할 때가 대조. 역접은 앞에 게 좋은데 뒤에 건 안 좋다. 이게 역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3번 보겠습니다. 7번 문장과 8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은석 씨 뭐라고 썼어? 썼을 거 아니야 숙제로 자식아. 빨리 말해야 내가 쉬는 시간을 주지. 쉬는 시간 안 주고 그냥 가? 오 맞아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잘 썼네. 7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뭔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어떤 그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인과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뭘로 얻은 겁니까? 결국에는 앞에 나와 물론 이제 전반적인 걸 읽었지만 일단 4번 문장 그 역접을 통해서 주제를 우리가 얻었고요. 5번 문장에서 반복되는 부분도 얻었습니다. 스킬이라는 거는 펌 퍼포먼스다.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게다가 앞에 나와 있는 7번 문장을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뭐가 좋을까? 혹시 승우는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통념 반박으로. 저기는 연우는 뭐라고 썼어요? 역접이라고 썼어? 그래? 지연이는 뭐라고 썼어? 통념 반박으로. 얘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통념 반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요.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가 통념 반박이라면요. 빈칸이 4번에 나와야 돼요. 이해된 뭐 말인지? 그러니까 앞부분까지 실컷 통념 얘기했잖아. 근데 이에 대한 반박 자리에 빈칸이 뚫리는 경우가 통념 반박이라고 되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아까 은서가 말했던 인과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인과.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번호 쓰는欄 사실 쉽죠? 3번까지가 통념, 4번 문장 반박,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5, 6, 7번까지가 되겠죠. 5, 6, 7번. 네, 이거는 뭐 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 요약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칭찬은 선수의 경기력에 이로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칭찬의 유익한 효과는 노력과 끈기가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정될 수 있다. 뭐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즉 기술이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칭찬이 오히려 경기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뭐 방해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뭐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리 이제 학습하는 과목으로 좀 비유하자면요. 암기 과목은 칭찬이 효과가 좋은 거고요. 암기 과목이 아닌 거는 칭찬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 됐죠? 자, 잠깐만 짧게 쉬었다가 남은 거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이번에도 이제 통념에 이제 반반 나오는 패턴입니다. 근데 14번 지문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14번에서는 대놓고 통념입니다 하고 이제 문장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헌터 게더러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수렵 체질인이랑은 달리 유목민은요 축적한답니다. surplus of food. 그러니까 잉여 식량을 축적을 한대요. 그래서 allowing their societies, 그들의 사회로 하여금 to include more members, 그러니까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하게끔 허용한답니다. 누구보다요? hunter gatherer band보다요. 집단보다. 자, 첫 문장에서 말한 건 이제 그 유목민과 이제 수렵 채집인을 이제 비교한 건데, 유목민은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잉여 식량을 충분히 이제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re's also marked social inequality. 자,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두드러진대요. 사회적 불평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란 유목민 사회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앞문장에서의 주어가 유목민들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면은
The size of an individual's fruit. 자, 그 개인이 가진 무리,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가축이라든가 이런 거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herd라는 게.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진 가축의 무리의 규모에 기반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요목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불평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축의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축의 규모라는 거는 이제 가축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뭐 불평등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아직까지는 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몇몇 일부 그 인류학자들이 대절이라고 주장하는데 애니멀 홀딩스니까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결국 동물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물 자산이라는 건 위에서 말했던 가축 규모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동물 자산이 뭘 나타내느냐? Unstable form of wealth를 나타낸대요. 즉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herder가 put, 여기서 put it이라는 건 뭐라고 말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한 목자가 말하기로는 owning animals, 그러니까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바람과도 같대요. 뭔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가끔씩은 그것이 오기도 하고 가끔씩은 오지 않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 비유적으로 해갖고 지금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목민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뭐를 기반으로? 가축 규모를 기반으로.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이제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주장하는